안녕하세요. 엉클 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구인의 초상화를 작업하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김구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한 김구 선생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1940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대일항쟁을 이끌었고 8.15 강복 이후엔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49년 6월 26일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 남녀공학학교 점진학교를 세우고 독립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1907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국하여 신채호 등과 함께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믿은 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해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진 상황 속에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3년간 투옥하게 됩니다. 그는 60세 가까이 된 나이에 병세로 인해 보석되는데 나가면 다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는 일본 경찰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1938년 병세로 인해 휴양 중 사망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망학교를 세우며 인재 양성에 힘쓴 인물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병운동에 참가합니다. 그는 동지 11명과 함께 목숨 바쳐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동의단지회를 결성합니다. 1909년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처단하리라 결심합니다.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하얼빈역에서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직후 현장에서 바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어 일본 간원에게 넘겨져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일은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그는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고 천국으로 독립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나는 그곳에서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음주가무를 좋아하고 일본어에 능했던 이봉창 의사는 김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해로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을 느낀 김구 선생은 이봉창 의사를 한인 애국단의 1호 단원으로 가입시킵니다. 그 후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비록 거사는 실패하였지만 그 장거는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신격화해놓은 일본 왕의 행차에 그것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폭탄을 던진 사실은 한국 독립운동의 강인성과 저항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터뜨린 한 발의 수류탄은 당시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도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0일 31살의 나이로 그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주의자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민족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이화학당에 입학한 이후에 독립운동을 위해 시위결사대를 조직하여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직접 만든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의 타당성을 연설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소녀였습니다. 이후 일본 헌병들의 강한 탄압으로 눈앞에서 그녀의 부모를 모두 잃게 되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아 18살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그녀는 민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학예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되찾읍시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일제와 친일파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수많은 기사와 민족주의적 역사학지를 아주 많이 써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 연구가 곧 독립운동이다 라고 생각한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바로 노예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윤봉길 의사는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힘들어지자 상해로 망명을 가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총살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마지막 유서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김좌진 장군은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자란 그는 김범석이라는 인물을 만나 계몽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노비들을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모두 태운 뒤 자신이 갖고 있던 땅도 모두 나눠줍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 회복의 신념을 가지고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안창호 등과 함께 서북학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호명학교를 세워 교육활동과 계몽활동에 전념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만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된 그는 1600명 규모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 3300여 명을 섬멸하며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꼽히는 전투를 이끌게 됩니다. 그 후에도 독립군 양성에만 전념하다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의 총에 맞아 승국합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은 사찰의 몇움 출신입니다. 그는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60전 60승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일본인들에게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 전투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일본인들은 결국 그를 잡는 대신 그의 아내를 붙잡아 고문으로 숨지게 합니다. 1920년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으로 기록됩니다. 1921년 러시아령에서 고려 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군의 실력 양성에 힘썼으나 1937년 러시아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고 음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홍범도라는 이름의 자신의 독립투쟁을 그린 연극이 열렸는데 그는 그 공연 때마다 맨 뒷자리에서 연극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7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의 무덤은 아직도 중앙아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는 온 생을 다 바쳐 되찾고 싶었던, 지켜내고 싶었던,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